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매도 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현재 세금 기준과 2023년 이후 변경되어서 적용될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잘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일부 시청자분들은 IS 계좌나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할 시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IS 계좌 활용, IRP 계좌 활용, 연금저축펀드 계좌 활용 등 이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 역시도 운영 중인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이 따로 가입해서 활용하는 연금 개인제도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연금저축 관련 상품은 크게 신탁, 펀드, 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면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보험은 원금 보장이 가능한 방식으로 대부분 원금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에 대한 보장은 어렵지만 운영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높고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들어주시던 연금저축 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저축 펀드로 보험금을 이전해서 운영 중인데요. 현재 연금저축 펀드가 아니라 연금저축 보험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에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펀드로 직접 운영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면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총 납입 금액에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납입한 금액과 직접 투자를 통해서 얻은 운용 수익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 이 나이에 따라 최소 3.3%에서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액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 또는 13.2%인데요.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세액공제해준답니다. 월급이 적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조금 더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6.5%를 적용해서 6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3.2%를 적용해서 52만 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 300만원에 공제율 13.2%를 적용받아 39만 6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제를 좀 적게 받더라도 1억 2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66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것이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일반 증권계좌가 아닌 연금저축펀드에서 4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 400만원에 대한 16.5%인 66만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6만원이라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금만 하였는데도
400만 원에 대해 16.5%의 수익을 올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한 400만 원은 일반 증권 계좌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즉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같은 해외 ETF를 매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ETF를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서 전량 매도하시거나 연금 수령 금액에 맞춰서 매도하신 이후에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 정도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반 증권 계좌의 23년 이전 기준의 15.4%의 양도소득세 또는 23년 이후 변경될 세금 기준인 22%의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3.3에서 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을 납부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절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가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무턱대고 여러분 투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큰 금액을 이 계좌에 넣어두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15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면 연 납입금액이 180만원이고 공제금액은 29만 7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만 입금하여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중도 인출은 가능한데 인출 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1년 말에 400만원을 납입해서 2022년 2월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은 경우 상기 400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즉 400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66만원의 금액이 기타소득세로 납부가 되고 실제 인출 금액은 334만원이 인출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세액공제로 받았던 66만원을 인출할 때 다시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021년 말에 500만원을 납입해서 다음 연도 2월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은 경우 상기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은 인출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400만원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고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하셔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021년 초반에 원금 1,500만원을 납입하여 매매 후 2021년 후반에 평가 금액이 1,600만원이 되었고 매수했던 ETF들을 모두 매수하여 내 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1,600만원이 되었을 경우인데요. 원금 1,500만원은 올해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익금 100만원은 인출할 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즉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원금은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고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한 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었을 때 수익금 500만원에 대해 중도 인출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즉 수익금 500만원에 대해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겁니다. 기타소득세 16.5%라고 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 매도 시 부과되는 15.4%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3년 세금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반 증권 계좌에서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 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세금 기준이 바뀔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도 함께 변경이 될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의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전에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고 당해 연도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과세가 어느 금액에 얼만큼이 부과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 먼저 인출이 되고 추가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인출할 시에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시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적은 과세율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실 수는 있지만 중도 인출 시에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월 15만원씩 적은 금액만 투자하여 운영하는 중이랍니다. 이 돈은 연금 수령 시까지 절대 빼지 않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납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하시는 돈은 연금 수령 시까지 절대 빼지 않을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납입하여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일반 증권계좌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함께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번 연도 납입기한이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계좌를 만드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 투자금과 여러분 생활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일반 계좌, 연금저축펀드 계좌뿐만 아니라 IS 계좌, IRP 계좌들을 활용하시면 보다 절세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도 공부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과 계좌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를 운영하실 때는 가장 안전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ETF들로 매수하여 묻어두는 게 좋겠죠. 연금으로 받을 돈인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절대 추천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잃지 않는 투자, 마음 편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금 수령 시까지 꾸준하게 우리의 투자금을 불려 노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나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자식들에게는 용돈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트 형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